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제이 시작합니다.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을 앞두고 광주 전남에 유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광명시가 골목 상권과 중소기업 대상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횡성군 버덕말 경관농업단지에 메밀꽃이 활짝 피어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요즘 전라남도에서는 수국축제가 한창입니다. 제주도가 제주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 착공식을 개최했습니다. 다음 달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을 앞두고 광주 전남에 유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앞서 반도체 분야 전문 인력 육성을 위한 공모 사업에도 잇따라 선정된 데다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는 만큼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광주시의회와 전라남도 의회 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다음 달 발표 예정인 반도체 특화단지가 광주 전남에 지정돼야 한다고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은 지방 소멸의 위기를 지방 부활의 기대로 발전시켜서 국가 균형 발전의 핵심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가 첨단 전략산업 육성 방안의 핵심인 반도체 특화단지는 민선 8기 광주 전남 상생 1호 사업으로 선정될 만큼 지역 내 관심이 높습니다. 특화단지로 지정되면 예타를 면제받을 뿐 아니라 세제 혜택, 국비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받게 됩니다. 전국 15개 지자체가 유치 의사를 밝힐 만큼 경쟁이 치열한데 광주 전남도 충분히 경쟁력을 갖췄다는 평가입니다. 광주 전남이 신청한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인 엠코가 선도 기업으로 있는 데다 지역 주요 산업인 자동차 산업과의 연계 발전 가능성도 높기 때문입니다. 주요 평가 항목 가운데 하나인 인재 공급 부분도 반도체 특성화대학 공모와 국립대 반도체 공동연구소 공모에 전남대 등 지역대학이 잇따라 선정돼 전망을 밝게 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정치권에서도 광주 전남을 첨단 산업의 중심지로 조성하겠다고 언급한 부분도 기대감을 높이는 대목입니다. 저는 광주와 호남이 자유와 혁신을 바탕으로 AI와 첨단 과학기술의 고도화를 이루어내고 이러한 성취를 미래 세대에게 계승시킬 수 있도록 대통령으로서 제대로 뒷받침하겠습니다. 주요 평가 항목인 선도기업, 인재 육성, 지역 연계성 등을 두루 갖춘 광주 전남이 반도체 특화단지로 지정될 수 있을지 다음 달 정부의 발표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수도권 소식입니다. 광명시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골목 상권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민생경제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황희민 광명시 경제문화국장은 15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정책 브리핑을 갖고 민생경제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황 국장은 광명시는 민선 8기 출범과 동시에 민생경제회복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총력을 다해왔다며 폐업위기에 놓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재개발, 재건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날 광명시가 밝힌 민생경제 활성화 대책은 골목상권 활성화, 소상공인 지원사업 추진, 전통시장 활성화, 중소기업 맞춤형 정책 추진 등 4개 분야입니다. 한편 광명시는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광명시흥 3개 신도시 조성 등으로 큰 변화가 예상되는 광명시 산업 여건에 맞춰 광명산업진흥원을 설립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광역시 소식입니다. 영남권 최대 영육아용품 박람회인 대구 베이비앤키즈 박람회가 15일 대구 엑스코에서 개막했습니다. 최신 브랜드의 임신 출산용품과 유아교육용품을 소개하는 영남권 최대 영육아용품 박람회 대구 베이비앤키즈 박람회가 15일 대구 엑스코에서 개막했습니다. 나흘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국내외 브랜드를 포함해 150개사 500여 개 이상의 브랜드가 대거 참가했고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대구시 출산정책 홍보관이 운영됐습니다. 출산정책 홍보관은 아이들의 웃음소리, 대구의 희망소리를 주제로 미혼 결혼존, 임신 난임존, 육아존 등 5개 존으로 구성됐고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됐습니다. 이 밖에 전문가와 함께하는 육아교실, 아빠와 아이가 함께하는 놀이체험 등 육아 정보는 물론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이벤트도 진행됐습니다. 대구시가 시민 100여 명과 홍준표 대구시장이 함께하는
힐링 신천 야행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대구시가 16일 오후 6시부터 2시간 동안 대봉교 인근 신천 둔치에서 시민 100여 명과 홍준표 시장이 함께하는 힐링 신천 야행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번 행사는 신천 수변공원화 추진 계획의 일환으로 시행한 신천 둔치 보행 환경 개선 사업과 상동, 성북분수의 시설 개선 등 안전한 보행 환경이 조성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 진행됐습니다. 시민들은 대봉교 둔치에서 상동분수까지 2km 정도를 안전한 보행 환경에서 걸으며 신천을 감상했고 행사 중 드론과 로봇개를 활용한 미래 신천 관리 방안 등도 관람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앞으로 푸른 신천숲, 사계절 물놀이장, 리버뷰 테라스 등 시민들이 누릴 수 있는 다양한 시설들을 제공할 계획이라며 신천에서 일상의 행복을 누릴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강원도 소식 전해드립니다. 횡성군이 새롭게 조성한 버덕말 경관농업단지에 메밀꽃이 활짝 피어 이색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버덕말 경관농업단지는 횡성읍 마산리 일원에 6만 평 규모로 조성됐으며 지역 주민과 관광객을 위해 산책로와 포토존 등을 설치했습니다. 군은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농가 소득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업과 연계한 경관작물인 메밀을 식재했으며 봄, 가을 이기작으로 재배합니다. 이를 위해 횡성군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양질의 메밀 생산을 위해 농자재 지원 및 생산된 메밀의 안정적 판매망 확보를 위해 지난 2월 업무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2023년 KBO 드림컵 대회가 횡성 베이스볼파크에서 열렸습니다. 한국야구위원회 KBO가 6월 7일부터 12일까지 독립야구단 활성화와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 드림컵 독립야구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가평 웨일스, 고양 위너스, 수원 파이니그스 등 7개 팀 149명의 선수가 참가했으며 예선 2개 조 풀리그와 4강 및 결승으로 진행됐습니다. 특히 이번 대회는 프로 8개 구단의 스카우트들이 대회장을 찾아 경기를 관전하며 선수들의 기량을 면밀히 분석해 프로 재취업의 기회를 부여하고 신규 독립야구단 창단을 유도하는 등 다양한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를 모았습니다. 이어서 충청도 소식입니다.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괴산의 스마트팜을 방문해 현장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스마트팜 현장 간담회는 충북의 스마트팜 발전을 위해 매달 개최되는 행사입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도내 스마트팜 발전 방안과 사업 추진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농업인들은 스마트팜 농산물을 이용한 가공제품 개발과 농산물 꾸러미 사업 등을 제안했습니다. 김 지사는 7명의 스마트팜 선도 농업인을 충북 스마트팜 미래혁신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충북농업기술원 스마트팜 전문가로 구성된 스마트팜 현장 지원단을 구성했습니다. 반도체 국가 첨단 전략 산업 특화단지 유치에 충북도가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에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국가 첨단 전략 기술에 도내 선도 기업이 모두 포함됐고 선도기업 외에도 특화단지 내 다수 기업이 국가 첨단 전략 기술 및 관련 기술 기업에 포함됐습니다. 또한 반도체 실장기술센터가 전국 16개 기반 구축 사업 추진 성과 최종 평가에서 우수 사업으로 선정됐습니다. 산업부가 특화단지 선정의 주요 요건으로 제시한 빠른 기술 혁신이 가능한 지역이라는 요건을 충족하고 있어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에 유리한 요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충북도와 충북과학기술혁신원이 자동차 기업 선도기술 연구개발 지원 사업에 수행기업을 선정했습니다. 이 사업은 도내 자동차 부품 기업의 친환경 미래차로의 사업 전환과 시장 선점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도는 도화정밀과 대유플러스 등 5개 기업을 선정했으며 연구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선정된 기업들은 자율주행과 미래차 등의 핵심 부품과 기술을 개발하게 됩니다. 특히 고성능 친환경 차량 부품과 2차 전지 화재 예방 제조 기술 등의 선도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경상도 소식입니다. 경상북도가 지역 혁신 중심 대학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 지자체, 대학, 유관기관, 기업 간
라이즈 지역협업위원회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식에는 경상북도, 경북도교육청, 경북연구원 등이 참여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지난 3월 교육부 라이즈 시범지역으로 선정돼 대학 지원 권한 이전을 위해 경북연구원을 전담기관으로 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상북도는 라이즈 거버넌스를 구축해 글로컬 대학 육성, 라이즈 5개년 계획 수립 등 지역과 대학이 동반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선순환 체계를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경상북도는 교육부의 대학 지원 권한 이전에 대비한 다양한 정책들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경북연구원이 경북도의회, 경북도교육청 등과 함께 독자체제 출범식을 열었습니다. 이날 출범식은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기념식을 시작으로 유철균 경북연구원장의 경북연구원 비전 및 전략 발표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경북연구원은 32년의 역사를 자랑하며 1991년 개원한 대구권 경제사회발전연구원에서 출발해 현재의 연구원으로 이어졌습니다. 최근에는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설화별 천년시간여행, 지방정부 최초의 AI 챗봇 개발 등 경북도 미래를 위한 연구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경북연구원은 올해 1월 대구 경북연구원을 승계하면서 경북도에 특화된 정책 지원을 위한 독자적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대구에 위치했던 본원을 안동의 도청 신도시로 이전하면서 도정 정책을 밀접하게 지원하며 대구 남부분원을 경북 도청 신도시로 이전해 완벽한 도청 시대를 만들 계획입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시간, 공간, 사람을 연결하는 플랫폼을 만들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정책연구원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계속해서 전라북도 소식입니다. 주식회사 골든 E&M이 전라북도 완주군의 소외계층을 위해 2023 레트로 슈퍼콘서트 티켓 200장을 후원했습니다. 주식회사 골든 E&M이 2023 레트로 슈퍼콘서트 티켓 200장을 완주군에 후원했습니다. 완주군에 후원하는 티켓은 오는 24일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야외공연장에서 열릴 예정이며 출연진은 90년대에서 2000년대 초반 활발하게 활동하던 스타들이 대거 출연해 과거의 추억과 향수를 선물할 계획입니다. 전달식에 참여한 황주원 프로듀서는 완주군 소외계층에게 콘서트 티켓을 후원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번 후원으로 많은 분들이 잊지 못할 추억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유이태 완주군소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 소중한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해준 주식회사 골든 E&M 황주원 프로듀서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완주군민 모두가 소외되지 않는 미래 행복도시 완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계속해서 광주 전남 소식 전해드립니다. 술에 취한 택시기사가 승객까지 태운 채 신호를 무시하고 교차로를 달리다 택배 화물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사고 충격에 튕겨져 나온 흰색 화물차가 인도위 철제 기둥을 들이받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도착해 현장을 수습합니다. 큰 소리가 나서 보니까 택시가 이게 회전하면서 멈췄고요. 이게 막 파편들이 이렇게 주변에 흩날려 있었고 이제 택시 앞범퍼 쪽에서 연기가 나고 있었어요. 오늘 아침 6시 반쯤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창동의 한 교차로에서 신호를 무시한 채 달리던 택시가 정상 주행 중이던 택배 화물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택배 화물차 운전자 37살 A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숨진 택배 기사는 두 아이의 아빠로 새벽마다 택배 일을 하며 생계를 꾸려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택시 기사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45%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습니다. 심지어 당시 택시 안에는 승객 2명도 탑승하고 있었던 상태. 택시 기사와 승객 모두 크게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택시기사한테 신호위반, 음주운전, 교통법상 치사. 경찰은 택시 기사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전남이 대학 부속병원 설립에서도 외면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로 인해 지역 내 중증 환자의 치료에도 차질을 빚고 있어 의과대학 신설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남 182개 시민단체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전남의 국립의과대학을 유치해달라고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국가는 국민 누구나
평등한 의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이는 사는 곳이 다르다고 달라져서는 안 되는 문제다. 최근 20년 내 개설된 대학병원은 모두 16곳으로 9곳이 수도권, 경상권이 5건, 호남권은 단 2곳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전국 광역지자체 가운데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전남은 암 전문병원인 화순전남대병원 한 곳이 문을 여는데 그쳤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전남의 중증 응급환자 전원율은 9.7%에 달합니다. 전국 평균 4.7%에 2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매년 70만 명의 환자가 타 지역으로 이렇게 전원이 돼서 그 의료비만 하더라도 1조 5천억씩 됩니다. 문제는 대학병원의 수도권 편중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5년 내 수도권에 건립될 예정인 대학병원은 모두 11곳인 반면 광주 전남에 신설되는 대학병원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외과, 내과, 소아과, 산부인과 안 그래도 부족한 필수 의료 인력이 부족하게 되는 현상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전남만의 독자적인 의료 인력 양성 체계를 갖추는 게 근본적인 해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의료 인력이 전남에서 양성되고 부속 대학병원에서 수련한 뒤 근무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가 절실합니다. 본격적인 여름철에 들어선 요즘 남도에선 수국 축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단위 면적당 수국이 가장 많은 신안섬과 가장 넓은 수국 정원을 자랑하는 해남 땅끝 수목원을 소개해드립니다. 목포에서 천사대교를 거쳐 빗길로 40분이면 닿는 신안 도초도. 선착장 초입에서 수국공원으로 이어지는 길을 따라 탐스럽게 핀 수국이 형형색색의 자태를 뽐내며 찾은 이들을 반깁니다. 천사의 섬을 상징하는 1004만송의 수국으로 축제의 장이 마련됐습니다. 수국공원에서 시작된 탄성은 환상의 정원인 명품 팽나무 16길까지 가실 줄을 모릅니다. 너무 오기 너무 잘한 것 같아요. 꼭 다음에 그 외지에 계신 분들도 오셔가지고 한 번 더 둘러보시고 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예뻐요. 수국공원은 탐방객들이 쉴 수 있는 수국센터가 갖춰졌고 수국을 주제로 한 작품도 전시되고 있습니다. 해남 땅끝 길목에 있는 수목원에서도 수국 축제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20만 제곱미터의 숲길을 따라 조성된 수국 정원은 입소문을 타고 전국의 관광객들을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수국이 너무 예쁘게 펴서 좋고요. 볼거리도 많고 또 다음에 또 오고 싶습니다. 금년도 수국 만개기는 6월 20일 전후로 보고 있고요. 7월 10일까지 축제인데 그때까지는 꽃이 괜찮을 걸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수시가 2050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제3차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이번 용역은 제2차 기후변화 적응대책 계획 기간이 올해 종료됨에 따라 제3차 국가기후위기 적응대책과 연계하기 위한 것으로 올 10월 말까지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 제3차 기후위기 적응대책에서는 물관리와 건강, 농수산, 재난재해, 산림생태계 등 6개 부문의 취약성을 분석하고 반영해 기후위기로부터 안전한 여수를 만들기 위해 총력을 다할 방침입니다. 특별자치도 소식입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월정리 해녀들을 만나 동부 하수처리장 증설 사업과 관련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오영훈 지사가 월정리 어촌계 회관에서 동부 하수처리장 증설을 둘러싼 갈등을 중재하고 마을회와 해녀회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는 오영훈 지사, 김창현 월정리장, 김경복 어촌계장을 비롯해 월정리 해녀 4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오영훈 지사는 이날 1시간에 걸쳐 월정리 마을 주민들과 동부 하수처리장 증설 관련 다양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월정리 해녀들은 하수처리장으로 인해 오염된 해양생태계 복원 및 보상, 용천동굴 주변 토지 경작금지 완화 등의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오영훈 지사는 해양생태계를 지키기 위한 월정리 연안 생태계 조사 용역 추진, 관련 용역의 과업지시서의 지역주민 의견 반영 등을 추진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제주도가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촉식 및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수립 원탁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지속가능발전기본법에 따라 설치되는 법정위원회로 오영훈 도지사를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도의원, 학계, 연구기관 등 29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위원회는 향후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지속가능발전지표 개발, 보급 및 지속가능성 평가 등 중대한 역할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오영훈 지사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전달하고 경제와 사회, 환경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제주의 미래 20년을 구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진행된 지속가능발전 원탁회의에서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 분야별 전문가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년 단위의 제주도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수립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습니다. 제주도가 제주 하수처리장에서 제주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 착공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착공식에는 오영훈 지사, 김경학 도의회 의장, 송재호 국회의원 등을 비롯한 지역 주민 등 3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착공식은 도두 어촌계의 식전 공연, 개회 선언, 감사패 수여 및 유공자 시상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오영훈 지사는 현대화 사업을 통해 하수처리난과 바다오염, 악취로 인한 생활 불편이 해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제주도정은 지역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공사에 따른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정성으로 보살피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하진 환경부 장관은 영상 축사를 통해 다방면에서 선도적인 제주 공공하수처리 시설 현대화 사업이 성공 모델로서 전국에 널리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제주 공공하수처리 시설 현대화 사업은 총 사업비 3,980억 원을 투입해 현재 1일 13만 톤의 하수처리 능력을 22만 톤으로 증설하는 사업이며 2028년 1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은 종묘 신실에 봉안돼 전승된 조선왕조 어보 어책 교명을 비롯해 금묵 아미타 열의 구존도, 순천 동화사 묵조석과 열애산 불좌상 등 총 4건을 국가지정 문화재 보물로 지정했습니다. 어보는 국왕, 왕비, 세자 등을 책봉하거나 이들의 덕을 기리는 칭호 등을 올릴 때 만든 금, 옥, 은 재질의 인장으로 어책은 의례에 대한 역사적 배경이나 의미, 내용을 기록한 문서로 가치를 높이 인정받았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